출산자와 같은 공수법안의 검토 도입을 중단하고 보편적인 출산 지원 정책과 간소화된 즉시 등록제를 요구합니다. 입양 아동이 성장 후에도 친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아이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익명 출산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수많은 비밀 입양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출생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 입양인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비입양인 대비 4배의 자살률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출생 정보의 부재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은 삶 전체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입양 제도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익명 출산제가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동의 유기를 용이하게 하고 유기된 아동들에 대하여 손쉬운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입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 아동의 희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천 입양 아동 사건, 화성 입양 아동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입양인을 대표하는 국내 입양인 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근본적이고 근질적인 문제의 해결, 즉 임산부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의 유기를 조장하는 임명출산제 도입의 시도를 중단하고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라.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기존 출생 신고 절차를 즉시 개선하라. 위기 임산 출산 여성에 대한 충분한 광범위한 지원을 즉시 확대하라.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산모의 출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고, 출산 통보제와 함께 간소화된 출생 신고를 통한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아동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국내 입양인연대. 보호출산제, 도대체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는 엄마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까? 설사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맞는다고 합시다. 엄마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아동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른인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과연 보호의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동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할 때 엄마의 동의가 없으면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부동의 하나로 현재의 아동이자 미래의 어른은 단칼에 자신의 출생의 진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의 뿌리인 출생의 진실을 찾을 수 없게 하자는 법입니다. 이건 결국 엄마는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는 박탈하는 법이 아닙니까? 아동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뿌리를 알 수 없도록 복제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권을 빼앗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을 처벌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입니까? 결국 이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엄마는 신분을 세탁합니다. 아이를 낳았던 일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상실합니다. 한 사람의 보호가 다른 사람의 박탈에 기초한 법을 만들자고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아이라면 이런 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를 가련히 여길 수는 있겠지요. 용서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법제를 만든 국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해외 입양인들과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게 된 국내 입양인들이 말하는 바, 자신의 내면에 채워질 수 없는 공허를 안고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생애 트라우마를 생산하는 법제를 우리 사회가 감히 만들어도 될까요?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독일과 다릅니다. 독일은 보편적 출생 등록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입니다.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입니다. 거기에다가 독일의 실내 출산제는 나중에 법원이 중재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친생모를 만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법안에는 엄마가 못 만나겠다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동은 결국 어른이 되고 시민이 됩니다. 시민의 삶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 17만, 국내 입양 8만, 신분 세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분들의 거대한 내면의 상처와 아픔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런 법을 만드는 일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려야 맞고 마침내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엄마가 모욕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모욕과 차별에 내어 몰린다면 엄마에게 모욕과 차별을 가하는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엄마의 공경 해결의 짐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법제를 만드는 것은 야만국가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법은 위기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 장래의 생일기를 열어가도록 돕겠다는 건데 일시적인 도움은 일생에 거친 자괴감과 내적 분열과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임신 출산 여성과 이러한 상황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는 안전한 임신, 안전한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소위 정상가족 범주를 벗어난 임신과 출산이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고 모욕을 겪어야 하는 사회 자체의 해체와 혁신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일 없이 차별과 편견을 회피하고 숨어 들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에 해당한 입법은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역기능적 입법의 다름 아닙니다. 설사 이 법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법이라 하더라도 민간 상담기관과 보호시설의 허가와 설치를 근거로 하고 실제로 위기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민간기관의 상담, 위기가정 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를 민간시설이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엔 대한양육 지침이 제시하는 요보호 아동의 돌봄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 실현과는 거리가 먼 법안입니다. 해외 입양 70년 역사의 어두움과 모순이 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오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요보호 아동 보호의 게이트웨이 일원화가 시급하고 민간기관이 미혼모의 양육상담과 아동의 분리와 보호를 해온 결과 정인이와 화성아동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다시 민간 상담기관과 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는 시대를 역주하는 법의 다름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법의 부수 법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민간기관인 상담시설에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아동의 출생증서에 기조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조작된 정보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입법하는 일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도 형법 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관한 법에 가족관계 등록이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볼 때 김미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정증서 원본의 부실기재에 관한 법과 사실상 충돌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뿌리의 집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보호출산이라고 정의하며 보호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한정하여 상담 및 산전, 산후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이후 부모를 익명으로 한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영아 유기 사건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의 일환으로 공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 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보호출산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이 미비한 대한민국에서 먼저 도입되어서는 안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란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공적 기록을 관리하며 공적 증명의 효력이 있는 증명 서류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상 규정된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사실상 출생 아동을 발견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 국내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국적이 분명치 아니한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정례 보고서를 심사하는 유엔의 인권 관련 위원회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하여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새로이 갖추는 이주아동 출생신고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 출생등록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을 아동에게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아동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익명 출산의 가능성을 여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제도의 도입 및 정착, 사회적 인식에 따라 익명 출산이 최후의 수단이 아닌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한정한 상담 및 보호시설 제공 등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에게는 배제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생 등록될 권리의 핵심은 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에 관한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에 대한 그 무엇도 온전히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최후의 수단이 논의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